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또 많은 취준생들, 또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다가오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뭐 창의력,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이런 답변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AI가 이런 영역까지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능력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AI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탁월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인간의 그 통찰력이 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능력의 가치는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문제정의 능력이 핵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AI는 답을 찾지만 이 질문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다 그러면 AI는 거기에 대해서 광고 증대, 뭐 할인 행사 같은 기존 데이터를 답변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우리 제품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고 싶어 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는 인간적인 통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사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는데 그 첫 시작점을 인간이 끊어주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스스로 근본적인 물음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약과 맥락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법을 설계하는 건데요. 이 현실 문제가 우리가 단순하지가 않죠. 뭐 예산도 있고 시간, 안전, 윤리, 법규 이런 것들이 모두 얽혀 있는 겁니다. 이 AI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의 제약을 모두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해법을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보고서 분량만을 목표로 삼으면 의미 없는 내용만 늘어나게 돼요.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점을 찾는 건데요. 이 현실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죠. 이 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또 회사에서는 고객, 직원, 주주가 각각 다 자기 입장에서의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AI는 각각의 요구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누구를 우선시해야 될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계적인 중립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조정 능력이 바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설계하는 건데요. AI가 만든 결과물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인간이 만들게 되죠. 인간의 호불호가 작용을 하고요. 이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고 안전과 윤리의 경계선을 그어주고요.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성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문제를 정의하는 거에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을 어떻게 아이들이 키워갈 수 있을까요? 큰 교육이 아니라 작은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능력들을 키워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의 문제를 함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뭐 만약에 아침에 지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일찍 일어나자가 아니라 왜 그런지 그 환경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늦잠의 진짜 원인이 뭐고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럼 뭘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해야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기준까지 정의를 해보는 거고요. 2주 안에 지각 70% 줄이기, 또 수면 시간 7시간 유지하기, 또 가족 갈등 없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와 제약을 함께 설정하고 실험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보다 무엇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성급하게 해답을 주지 말고요. 함께 문제를 정의해 본 다음에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와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해라는 답변 대신에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니? 또 너의 목표는 무엇이니? 네가 그런 걸 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니? 라고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역량들을 길러 나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AI를 협력자로 활용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AI는 강력한 도구고요. 숙제나 과제를 할 때
AI를 쓰는 걸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른 활용법을 가지고 아이가 문제를 정의한 것을 목표와 제약을 걸어두고 AI에게 자료 수집이나 초안 작성을 맡겨놓은 다음에 그 결과물을 아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AI를 활용하면서도 주도권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이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맹신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AI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서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시킬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잘 정의해준다면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그것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히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이 현명한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